この世界を助けて。伝説のマジックナイトたちよ。 사회 견학으로 도쿄타워에 온 주인공 히카루. 후, 우미. 셋은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갑자기 세상을 물들이는 밝은 빛과 정체불명의 여인의 부름을 받아 이 세계인 세피로에 도달합니다. 이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을 나는 요상한 물고기를 타게 되죠. 셋은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나 통성명하여 모두 같은 중학교 2학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사 크레프라는 자가 나타나 그녀들이 세피로의 기둥인 에메로드 공주에 의해 이 세계에 소환되었음을 알려주죠. 세피로의 기둥인 공주는 세피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세피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또 그가 말하길 본래 세피로는 인간과 정령, 정수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신관 자가트가 공주를 잡아가면서 싸움과 혼란이 가득한 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주와 세상을 구할 자는 바로 마법기사로 소환된 이 셋분. 셋은 필연적으로 마법기사가 되어 마신을 부활시켜 이 세피로를 구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 크레프로부터 마법을 쓸 수 있게 조치를 받고 마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창 바쁜 그때 마법기사들을 막기 위해 신관 자가트가 보낸 부하가 나타나자 크레프는 정수를 소환하여 셋을 침묵의 숲 프레세아에게 보내고 그곳에 가면 무기와 모코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자가트의 부하로 나타난 것은 알시오네. 그녀는 본래 크레프의 제자였으나 자가트를 연모하여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알시오네가 주인공 3인방에게 향해 크레프가 방심했을 때 자가트가 나타나 일격의 그를 돌로 만들어버렸죠. 바짝 뒤쫓아오는 알시오네로 인해 위기에 처하자 히카루가 갑자기 마법을 사용해 불꽃의 화살로 그녀를 물러서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침묵의 숲에 도달한 주인공 3인방. 이 숲은 마법 사용이 불가능하며 마물이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셋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죠. 셋이 만나게 된 것은 모코나라고 불리우는 귀여운 생물. 모코나를 잡기 위해 만든 덫에 마법기사 3인방이 잡히고 뒤이어 프레세아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 마법기사라는 사실에 놀람도 잠시, 아까 따라붙었던 마물이 공격해오자 프레세아가 검으로 마물을 제거하죠. 그녀는 셋을 위해 무기를 만들 것이며 전설의 못 에테르나에 가서 에스쿠도라는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으로 만든 무기는 사용자의 능력과 정신에 의해 성장하며 마신을 불러내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 필요하죠. 모든 설명을 마쳤을 때 죽지 않았던 마물이 나타났고 눈을 감고 집중해 각자의 임시 무기를 선택한 아이들이 마물을 상대하기 위해 나섭니다. 마물은 진흙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서 힌트를 얻은 히카루가 기지를 발휘해 못으로 유인해 마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사용했던 무기는 장갑 안으로 들어가고 불러내면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다음날 에테르나로 가는 길은 모코나가 알고 있다고 하여 함께 출발하고 셋을 보며 에메로드 공주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하는 프레세아. 에테르나로 가는 길은 마물들이 끊이지 않았고 위험에 빠졌을 때 페리오라는 자가 나타나 도움을 줍니다. 그는 자신을 고용해 무사히 숲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현명한 호는 그를 쉽게 믿지 않죠. 내일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자 모코나 이마의 보석에서 빛이 나며 캡슐 호텔이 짜잔! 이후에도 모코나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꽤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날도 수많은 마물과 싸우며 나아가고 페리오 말에 의하면 끊임없는 마물은 이 바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또 페리오는 자신을 계속 의심하자 자신은 고아이며 키워준 사람이 도둑질을 가르쳐줬음을 말해줍니다. 한 번은 에메로드 공주의 물건을 훔친 적 있는데 그때 공주가 자신을 감싸주어 은인인 그녀를 구하고 싶다고. 페리오와 후가 바위를 파괴하기 위해 나섰을 때 바위의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페리오가 위험에 빠졌고 이제 방법은 후가 활을 쏘아 바위를 깨트리는 것뿐. 세피로는 이시의 세계란다. お前が信じればヤマトブシ岩だって砕ける。
페리오의 말에 힘을 얻은 후는 활시위를 당겨 바위를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3인방은 여기서 페리오와 일단 헤어지기로 하며 푸에게만 에메로드 공주에게서 훔쳤던 물건 중 하나를 선물로 건네죠. どうしてフーにだけプレゼントがあるのよ。愛の差に決まってんだろ。 다시 만나게 된 알시오네. 그녀의 공격으로 우미가 쓰러지자 히카루는 크게 분노하고 크레프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죠. 강한 분노를 담은 불꽃의 화살이 알시오네에게로 향하고 히카루의 힘이 그전보다 강해졌음을 느껴 상당히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힘으로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알시오네가 아니었는데 우미가 진정으로 히카루를 구할 힘을 원하자 모코나를 통해 돌이 된 크레프와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물의 용을 소환한 물 계열 마법으로 히카루를 구하는 데 성공하죠. 뒤이어 후도 크레프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힘을 일깨우고 치유의 바람이라는 기술로 우미를 치료해줍니다. 드디어 모코나가 가리키는 장소에 도달했으나 그곳엔 못이 아닌 선만이 존재하고 있었죠. 왜 이런 곳에 선이 있는지 의아해했고 높은 곳에서 보아야 그것이 못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二次元、つまり平面的な泉なんですね。 모코나가 제일 먼저 에테르나에 뛰어들고 뒤이어 주인공 3인방도 못으로 뛰어들죠. 히카루는 그 안에서 반려견 히카리를 만나고 우미는 부모님, 후는 자신과 마주치게 됩니다. 모두 궁지에 몰렸을 때 에메로드 공주의 환영이 나타나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진짜라면 과연 그녀들을 공격할지 생각해보라고 하죠. 진실을 깨우친 3인방은 시련을 이겨내고 전설의 광물 에스쿠도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일이 잘 끝났을 때 알시오네가 나타나고 에테르나에 돌아오기 전 만났던 마물에 독이 심어져 있어 모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에스쿠도는 그녀들의 장갑으로 들어가 갑옷이 성장하게 됩니다. 녹색의 질풍, 푸른 회오리, 붉은 번개까지 맞은 알시오네는 마지막 기회였던 싸움까지 패배하고 말죠. 결국 알시오네는 더 이상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버림받게 됩니다. 이후 마법기사를 상대할 상대는 이 꼬마 아스콧. 한편 세피로는 지진이 잦아지며 조금씩 붕괴가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만약 세피로가 완전히 붕괴되면 아이들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스쿠도를 찾은 아이들은 프레세아에게 돌아가고 도사 크레프의 설계대로 갑옷 또한 무기와 같이 성장하는 것임을 그녀를 통해 알게 되죠. 드디어 에스쿠도를 이용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프레세아. 그런데 그때 아스콧이 나타나 그것을 방해하려 하고 마물은 프레세아의 작업실에 결국 도달하고 맙니다. 다행히 에스쿠도를 이용한 무기는 제작되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이용해 마물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리죠. 그러나 프레세아는 잔해에 깔려 크게 부상을 입은 상태라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주인공 3인방은 그녀가 목숨을 바쳐 만든 무기로 꼭 세피로를 구하겠다 다짐하죠. 이후 다시 크레프와 모코나를 통해 대화를 나눈 셋은 마신이 있는 장소는 모코나가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페리오가 주었던 물건은 알고 보니 워키토키? 페리오는 우연히 아스콧을 만나고 무슨 생각인지 자신이 마법기사를 유인해낼 테니 부하로 받아달라고 하죠. 아스콧의 맘을 파제로에게 마법기사가 당할 것 같자 배신하려던 페리오는 마음을 바꾸고 미리 알아두었던 약점을 이용해 파제로의 시선을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페리오는 아스콧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히카루와 우미는 함정일지도 모른다며 다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나 푸는 몰래 홀로 페리오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혼자 상대하는 것은 무리였고 페리오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을 땐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곳에 와버렸다고 말하죠. 페리오는 워키토키를 이용해 마물을 유인하고 フェリオが無事でありますように。 페리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마음의 힘이 커져 검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한 무기를 보며 확신이 든 후는 마물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데 성공하죠. 페리오는 다시 워키토키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합니다.
다시 마신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여정에서 마물에게 습격당한 가여운 생물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해준 뒤 걷어들이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생물은 아스콧이 보낸 마물로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던 것. 비건은 정체를 드러내고 히카루를 공격하며 우미와 후까지 위기로 몰립니다. 히카루의 진심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숲을 불태우며 또 다른 생물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자 히카루의 마음의 힘이 각성하며 검이 성장해 결국 비건은 소멸하게 되죠. 또다시 자신의 친구 마물을 잃은 아스콧은 매우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기지로 돌아오자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는 알시오네가 그런 아스콧을 꼬여내기 시작하죠. 자신이 아주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아스콧의 마물의 힘이 몇 배 이상 커질 것이라며 꼬임에 완전히 넘어간 아스콧은 알시오네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시오네가 준 약을 먹자 강해지긴 하는데 그건 마물의 몸을 양분으로 하여 힘을 수십 배로 발휘하는 것. 그로 인해 아스콧뿐 아니라 근처에 있던 마법기사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미는 이상한 빛에 이끌려 마음이 만들어버린 세계로 향했죠. 이내 그곳이 거짓된 세계의 힘을 깨닫고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우미. 돌아오자마자 마주친 알시오네와 검을 맞대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밀리게 되는데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의 힘이 강해져 마지막으로 우미의 검도 성장하죠. 다시 한번 알시오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고 모두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코나가 이끄는 대로 첫 번째 마신이 있는 곳에 도달하죠. 모코나가 소환한 요상한 비행물체를 타고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캡슐 형태가 되어 수중 깊은 곳으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3인방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신전. 우미는 몸이 뜨거워지고 신전에 들어오자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드디어 만난 마신 세레스. 我が名はセレス。伝説のマジックナイトのみが触れることを許される伝説のマシン。 마신은 자신을 움직일 자격이 있는지 증거를 내보이라 합니다. 증거란 마음의 강함. 히카루와 후가 아스콧의 마물 친구를 상대하며 위기에 처했을 때 마신은 그들을 돕지 말고 홀로 살아남아 신관 자가트를 제거하는 숙명을 이루라고 말하죠. 光や風を放っておいて逃げるなんてそれが心の強さだなんてそんなことできない。 우미는 동료들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들을 버릴 것이라면 마신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마신에게 닿아 우미는 시험에 통과하고 마신의 외형이 로봇으로 변했죠. 伝説のマジックナイトよ。汝の友を思う心の強さ確かに認めた。 마신의 선택을 받았으나 우미는 아직 진정한 마법기사가 되진 못해서 그때 다시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말하며 우미의 갑옷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모두의 갑옷이 또 한 번 성장하죠. 이후 카이디나라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새로운 적과 함께 등장한 아스콧. 아이들은 아스콧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들을 공격해오냐고. 아스콧이 자꾸만 공격을 해오는 이유는 마법기사를 없애면 마수 친구들과 계속 지낼 수 있게 해준다고 자가트가 약속했기 때문. 그 말을 들은 우미는 아스콧의 뺨을 치고 そんなに大事な友達ならどうして私たちにけしかけたりしたの？やられてもいいの？いいわけないよ。 아스콧의 진심을 듣게 된 우미는 그에게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해주죠. 마수 친구들과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믿고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하라 합니다. 그렇게 마법기사 셋은 아스콧과 친구가 되죠. 아스콧은 이제 마법기사와 관련된 일은 그만두라며 카이디나를 잡아세우지만 돈이 목적인 그녀는 원한도 미움도 없으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카루와 우미 앞에 나타나 방울소리를 이용해 둘을 세뇌시키기 시작하죠. 완전히 조종당해버린 둘은 뒤늦게 찾아온 후에게 상처를 입히고 검을 겨눕니다. 그리고 동료를 상처 입힐 수 없는 후는 반격조차 하지 않는 모습.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세피로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이 결정한다는 보사 크레프의 조언이 들려옵니다. 조언을 되새긴 그녀는 구속의 바람을 사용해 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카이디나의 조종에 걸려 둘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죠. 최후의 공격을 명령할 때 아스콧이 나타나 후를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한 믿음의 힘으로 히카루와 우미가 아닌 칼디나를 공격하는데 성공! 칼디나는 후보다 강하긴 했으나 목숨과 바꿔서라도 동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힘을 이길 순 없었던 것. 또한 아스콧의 마음도 후와 같은 마음이었죠.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칼디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아스콧과 마찬가지로 마법기사의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녀는 자가트의 목적이 세피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세피로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죠. 아이들은 다음 마신을 깨우기 위해 하늘의 신전으로 향하고 페리오도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 길에서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서 데려왔는데 그녀가 따온 허브를 넣은 스프를 먹고서 페리오는 열이 오르며 フェリオさんとフーさんは強い絆で結ばれているのですね。お前のおかげでマジックナイトの一人の弱点が分かった。フーとかいう少女が愛しい貴様の名を呼びながら死んでいく様をな。 정체를 드러낸 자가트 부하의 인질이 되어버리고 말죠. 한편 신전 안으로 들어가자 후는 마신의 부름으로 사라지고 이곳에 있는 마신 윈덤과 마주하게 됩니다. 후 또한 우미처럼 마음의 힘의 증거를 내보이라는 시험을 받고 정체를 드러낸 이노바가 페리오를 인질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노바는 후에게 마법기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자신이 그에게 굴복해서 목숨을 구해주어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노바를 물리치고 페리오를 구할 것이라고 당차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마신이 반응하여 시험에 통과하고 이번에도 로봇의 모습으로 변한 마신. 마신의 힘에 이노바는 물러가고 윈덤은 후의 일부가 되어 갑옷과 검이 새로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마친 뒤 페리오를 무사히 구한 후 그는 자신이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떠나죠. 후에 눈물이 멈추지 않자 히카루는 세피론의 의지의 세계이니 믿는다면 언젠가 페리오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길을 나섰던 마법기사 셋은 세피로 친위대장 라파가와 마주치죠. 그는 자가트에 의해 정신지배되고 있는 상태로 마법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라파가는 굉장한 실력을 지닌 자로 기합만으로 땅이 패이게 만들기까지 하며 그의 공격으로 우미와 후가 위험에 빠졌죠. 둘을 지키기 위해 고전하는 히카루. 그녀는 포기를 모르며 마법을 쓰면 되는데 상대가 검사이니 자신도 쓰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라파가와 검을 맞대고 있을 때 마법기사가 되어 에메로드 공주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그 말에 흔들린 그는 과거 자가트가 공주를 데려갔던 것을 기억해내죠. 완전히 정신지배에서 풀려난 라파가는 셋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면이 갈라지며 붕괴가 가속화되어가는 세피로. 크레프에게서 마지막 통신이 왔습니다. 석화 마법을 견디는 것에 한계가 왔으며 마지막 마신을 찾아 에메로드를 구할 것. 마지막 말을 전하지 못하고서 크레프는 통신이 끊어집니다. 한편 지난번 패배 이후 재기회를 간청하는 이노바. 그의 정체는 정령 중에서도 제일 마력이 강한 정수이며 그가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자가트가 이노바의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인간이 될 수 없음에도 정수로 돌아가 마법기사를 제거하길 바라는 이노바. 그에게 있어서 자가트의 의지는 세계의 전부죠. 소원대로 자가트는 그를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공주에게서 받은 물건을 손에 꼭 쥐고 셋이 안전하길 바라고 있는 페리오. 그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바로 에메로드 공주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었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세피로의 기둥이 될 누나 마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지워달라고 부탁했기 때문. もうお会いできるのならば私は姉上に心配をかけぬよう一人で生きていきます。 그리고 그의 기억이 돌아온 것은 에메르드 공주의 힘이 약해져 봉인이 풀린 탓이었죠. 공주는 위험에 빠져있는 마법기사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시각 이노부에게 당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마법기사들. 페리오는 후에게 연락해 이노부의 약점이 이마의 보석인 것을 알려줍니다. 히카루는 그의 공략법을 토대로 이마의 보석을 공격하여 이노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이후 페리오가 나타나 공주의 힘이 약해져 이 물건이 아니면 말을 전하지 못하니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줍니다. 이윽고 마지막 화산의 신전에 도착한 셋. 히카루는 마신의 힘에 이끌려 홀로 사라집니다. 마지막 마신은 레이어스로 히카루 또한 친구들과 같은 시험을 선고받죠. 밖으로 나온 히카루는 자가트에게 당해 갑옷이 사라진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히카루 또한 갑옷을 자가트에게 빼앗기고 공격에 죽을 위기의 순간 라파가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죠. 라파가는 자가트와 승부를 내려하나 힘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고 그를 지키기 위해 히카루가 나섰으나 또다시 라파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히카루. 그 마음의 강함으로 마신의 시험에 통과하여 마지막 마신을 손에 넣고 히카루의 갑옷과 검이 또 한 번의 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신들로 인해 진정한 마법기사가 된 히카루, 우미, 후. 자격을 인정받아 마신을 다스리게 되며 로봇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에메로드 공주만 구하면 되며 이 마법 아이템이 인도해 줄 것. 마법 아이템을 통해 에메로드 공주와 통신을 한 셋은 빛이 가리키는 하늘 위에 그녀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향합니다. 한편 자가트에게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말하며 공주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죠. 누구보다도 에메로드 공주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가트. 악이라고 생각했던 자가트는 사실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죠. 마법기사 셋은 드디어 공주가 있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에 또 다른 마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마법기사도 마신이 필요했던 것. 자가트는 번개를 사용한 엄청난 힘으로 마법기사를 몰아붙이나 공주를 구하고 도쿄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지닌 셋은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어째서 공주를 가둔 것이냐고 묻고 그녀가 세피로의 평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세계가 붕괴한다고 말하는 히카루. 그 질문에 자가트는 왜 공주만이 세피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냐고 답하죠. 자가트의 분노는 더욱 거대해져 마법기사를 거의 벼랑 끝까지 미는데 絶対に負けない3人一緒に東京へ帰る大切な仲間を絶対に失ったりしない 결국 마법기사를 막지 못하고 공주의 자유를 빌며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가트의 죽음에 크게 좌절에 절규하는 에메로드 공주. 큰 상실감으로 에메로드 공주의 모습이 새로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법기사 셋은 성으로 들어가는데 레이어스가 진정한 적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말을 하죠. 드디어 자신들을 부른 공주를 마주하는 순간 あなたを殺したのはあなたたちね私の愛するザガートを殺したのはあなたたちね 레이어스가 말한 진정한 적은 바로 에메로드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자가트의 검을 뽑아들고 이것으로 마법기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죠. 그녀의 힘은 단 일격에 성을 무너뜨릴 정도. 공주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할 때 그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변해버린 지금의 모습은 세피로의 기둥으로서의 일보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려 했던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죠. 공주는 신간인 자가트를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사명을 잊게 되었으니 세피로가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 私がマジックナイトを召喚したのは私を殺してもらうためです 진실을 알게 된 마법기사들은 큰 충격에 빠져버리죠. 공주는 복수와 살이로 마음이 가득 차버리기 전에 자신을 죽여 세피로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공주의 마음을 크레프도 이미 알고 있었고 현재의 기둥을 소멸시켜야 새로운 기둥이 탄생한다고 하죠. 너무 슬프고 혼란스럽지만 마법기사 셋은 공주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검을 뽑아들어 그녀의 가슴에 찔러 넣습니다. ザガートやっとあなただけのもとに 죽어서야 서로 함께할 수 있게 된 둘. 맡은 일을 다한 마법기사 셋은 빛과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다시 한번 세피로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세피ロの柱は消滅した。
この世界は暗黒と化そうとしている。 알 수 없는 꿈을 꾸고 깨어난 히카루. 원래 세계로 돌아온 이후 그녀가 계속 기운 없어 하자 오빠들이 걱정하고 그건 우미도, 후도 마찬가지였죠. 도쿄타워에서 다시 만난 셋은 자신들의 손으로 에메로드 공주를 죽였던 것이 미안함으로 계속 남아있으며 자가트가 악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혼란스러웠던 결말에 힘겨워합니다. 셋은 다시 한번 세피로에 가서 기둥인 공주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세피로를 위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바라죠. 그러자 또다시 빛이 셋을 감싸며 세피로로 그녀들을 이끕니다. 다시 온 세피로는 아름답지 않았고 아직 기둥이 새로이 선출되지 않아 계속해서 붕괴하여 가고 있던 것. 거기다 그런 세피로를 노리고 있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오토잠, 치제타, 파렌. 클레프는 마법기사 셋이 세피로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나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이유가 있다고 히카루가 답합니다. 사실 흑화했던 에메로드 공주는 세피로를 붕괴시키거나 마법기사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공주의 진실한 마음속엔 세피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마법기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죠. 그 구원을 받은 셋은 공주가 사랑했던 세피로를 지키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본래의 세피로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클레프는 마법기사 셋에게 고마움을 전하죠. 새로이 받게 된 갑옷. 전에 장비했던 것이 아니며 성장시킬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녀들이 필요로 할 때 마음의 반응에 형태를 변화시키는 갑옷이며 새로운 마법도 사용 가능. 그리고 무기는 되살아난 프레세아에게 받으라고 하죠. 그녀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셋. 이후 세피로의 기둥에 대해 클레프가 말하길 기둥이 될 수 있는 자는 세피로의 사람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건은 누구보다 더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뿐. 그렇기에 세 나라가 세피로의 기둥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셋은 더욱더 세피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이전에 사용하던 검을 다시 부여받으며 마신들과 재회하기까지 합니다. 마신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 셋은 오토잠의 이글 비장이라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히카루의 불꽃의 화살을 맞고 잠시 찍먹만 해본 뒤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를 뜨죠. 다시 성 내부로 돌아온 셋은 페리오를 만나고 그가 에메로드 공주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私はあなたのお姉様。泣くな。ふう。 페리오는 셋을 원망하지 않고 공주가 최후의 일순간이었지만 기둥으로서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만을 생각하며 행복했을 것이기에 괜찮다고 말하죠. 페리오를 따라간 셋은 카이디나와 라파가 아스콧과 재회합니다. 그중 아스콧은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 이후 어떤 남성이 그들에게 향해 오는데 그의 이름은 란티스. 요정 프리메라와 함께 다니며 첫인상은 굉장히 차갑고 알 수 없는 분노를 지닌 듯 보이죠. 그가 자리를 떠난 뒤 라파가를 통해 그가 신관 자가트의 동생임을 알게 됩니다. 란티스는 마법기사가 소환되기 전 세피로를 떠났다가 기둥이 소멸됨과 동시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오토잠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잠의 NSX라는 이글의 전함이 성에 가까이 다가오고 마법기사 셋은 그와 대화를 해보기 위해 마신을 타고서 밖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시 등장한 알시오네를 만나게 되죠. 그녀의 공격이 마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해했는데 어디서 힘을 키워왔는지 우미가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알시오네가 돌아온 것을 모두가 보고 있으며 그녀가 타고 있는 마물은 세피로의 것이 아니었죠. 갑자기 알시오네의 눈빛이 바뀌며 히카루가 꿈에서 들었던 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다 노바라는 히카루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자도 곧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오토잠의 뒤를 이어 파렌의 아스카가 등장해 자신이 세피로의 새로운 공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파렌의 전함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아스카는 오토잠도 자신과 같은 목적으로 세피로를 향해 왔다는 것을 알고 급히 북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왕가에만 전해지는 환수를 쓸 수 있으며
마법기사들을 꽤 고전하게 만들었으나 금세 환술이 사라져 일단 후퇴하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세피로의 기둥에 대해 의문을 품자 클레프는 아이들에게 에메랄드 공주의 왕관을 보여줍니다. 그 왕관은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며 기둥이 될 수 있는 자만이 쓸 수 있죠. 만약 기둥이 될 자가 주위에 있으면 관은 그 자에 맞게끔 모습을 바꾸는 것. 또한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자뿐입니다. 방 자체가 마법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방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은 3가지. 클레프의 매직링, 신관 자가트의 매직 플레이트, 마법검사 란티스의 매직 소드. 히카루는 란티스와 함께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 중 기둥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성 밖으로 향하고 우미와 후는 클레프를 통해 란티스에 대해 듣게 됩니다. 클레프는 자가트와 란티스의 마법 스승이었으며 라파가 이전에 친위대장이 란티스였죠. 한편 비를 피하며 묘한 분위기가 흘러갈 때 오토잠의 이글이 나타났습니다. 이글은 히카루의 실력을 우습게 봤다가 쉴드가 뚫리고 기체에 손상을 입었죠. 히카루의 검과 이글의 검이 맞붙었을 때 란티스가 둘의 싸움을 말리며 이야기합니다. 言ったはずだ。セフィーロの柱は決して万能ではないと。 그러나 그의 말에도 세피로의 기둥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 그는 히카루를 기절시켜 데려가죠. 알시오네의 등장으로 란티스는 히카루를 그대로 보내야 했고 우미와 후가 위험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히카루는 오토잠의 전함에서 눈을 떴고 마신 레이어스는 이 공간으로 돌아간 상태. 히카루는 이글에게 사과받고 제오 메트로와 자즈 토르크도 만나게 됩니다. 이글과 란티스는 파이터 테스트에서 만났으며 자신의 FTO라는 기체가 그때까지 접은 적이 없었는데 란티스에겐 상대도 되지 못했죠. 그리고 오토잠은 극도로 기계화된 국가로 정신에너지를 수치로 바꾸어 국가를 움직이는 힘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너무나 기계화된 세계는 인간으로부터 정신에너지를 빼앗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 멸망하게 될 것. 그래서 이글이 더 강력한 정신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피로의 기둥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히카루가 세피로의 기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란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히카루는 노바의 음성이 들리며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이끌려갔죠. こんにちは、ヒカル。私はノバ。ヒカルを殺す者。 노바는 데보네아라는 자를 어머니라고 호칭하며 히카루가 너무 좋아서 그녀를 죽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노바는 히카루와 같아 같은 마법을 쓰며 마신 레갈리아도 지니고 있죠. 히카루에게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그녀는 우미와 후가 나타나자 갈갈이 찢어버리겠다는 무서운 말까지 합니다. 그때 거대하고 사악한 힘이 다가오며 드디어 꿈에서만 보았던 데보네아와 마주치게 된 히카루. 私の存在はこのセフィーロの者たちが望んだもの。 그녀가 바라는 것은 일체의 어둠, 광활한 허무의 공간이며 이 세피로가 세계 전부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히카루의 검이 노바에 의해 부서지고 마신도 사라지며 그녀 또한 쓰러져 버렸습니다. 더 강해지라는 말을 남긴 뒤 사라진 노바. 클레프도 크고 사악한 기운을 느꼈고 란티스는 이글에게 柱なくして成り立たないこのセフィーロ、俺は決して正しいとは思えないと。だからこそ帰ると。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뜹니다. 그의 말을 듣고도 결심을 바꾸지 않는 이글이었으나 사실은 크게 흔들릴 뻔했죠. どんな理由をつけても侵略するのはあまり愉快じゃありませんね。 란티스와의 싸움 이후 알시온에는 세피로 성 내부에 오게 되었고 그녀가 말하길 데보네아는 세피로의 사람들이 원한 존재라고 합니다. 한편 세피로를 노리고 오는 세 번째 나라 치제타. 치제타의 이동요새 브라바다에는 타타 왕녀가 타고 있죠. 언니인 타트라는 장난기가 가득한 반면 동생인 타타는 파이팅이 넘치는 스타일. 둘은 우미와 후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호 정령을 소환합니다. 이것은 마치 램프의 요정? 괴상한데 생각보다 강한 치제타의 수호 정령은 마법기사를 궁지로 몰아 결국 그들을 붙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파렌의 아스카가 최륜을 본따 만든 환수를 펼쳐 후를 데려가고 공격받은 우미는 치제타의 수호 정령에게 잡혀가고 말죠. 검과 마신이 없어 나설 수 없는 히카루가 절망하자 프레세아는 검을 되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도사 클레프를 찾아가 검을 되살릴 것을 알립니다. 에스쿠드로 만든 무기를 재생시키는 것은 술사와 무기를 가진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데 설사 가능해도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죠. 死んだ姉プレセアがもし本当に復活していたらきっと同じことをしていたでしょう. 사실 지금의 프레세아는 진짜 그녀가 부활한 것이 아닌 쌍둥이 동생이었고 기둥이었던 공주라도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 드디어 검을 되살리는 의식을 시행하려는 프레세아와 히카루. このセフィーロは全てを心が決める世界。願い続けて何があってもあなたの願いを. 히카루는 후와 우미를 생각하며 둘을 돕고 싶다는 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바가 개입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그녀를 소환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자 히카루는 점차 어둠에 잠식되어 가죠. 거기다 쐐기를 박는 분열되는 셋의 환영까지. 그러나 히카루는 노바의 뜻대로 되지 않고 셋이 함께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자 에메로드 공주의 왕관도 잠시 반응했습니다. 그렇담 노바의 필살기, 란티스. 란티스의 환영으로 히카루는 다시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프레세아가 그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仲間の心は信じられたけど自分でもわからない心には勝てなかったね. 한편 우미는 치제타에, 후는 파렌의 이동 요새에 각각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이글은 지금이 세피로의 성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제오는 란티스가 이글만을 신뢰하여 세피로의 여러 비밀을 알려준 것인데 그를 배신하는 것이 괜찮냐고 묻습니다. 이글은 괜찮다고 대답하자마자 발작성 기침을 하고 세피로 공략을 명령받은 그날 병이 발병한 것. 치제타의 요새에 잡혀있는 우미는 요상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타타와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우악스럽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타타. 그러나 결국 타타의 검이 손을 떠나며 우미가 이기고 이후 티타임을 갖게 되자 우미는 세피로를 침공한 이유를 묻습니다. 치제타의 영토가 여기뿐이라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것. 이유를 듣자 우미는 세피로의 기둥은 그녀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임을 알려주죠. 모든 것을 알게 돼도 세피로를 계속해서 침공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며 세레스를 소환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우미. 우미는 수호 정령들 때문에 소름 돋아가면서도 그들을 푸른 회오리 바람에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쉽게 당할 수호 정령들이 아니었는데 끈질기게 따라붙어 우미가 방심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스콧이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죠. 海を助けたかった。それだけだ。 반면 파렌의 이동 요새에 잡혀있던 후는 아스카를 만났고 아스카는 마신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자 후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 활로 승부를 보아 아스카가 이기면 마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쏘아야 하는 물체는 바로 기분 나쁜 치제타의 수호정령. 드디어 승부가 시작되고 후는 침착하게 흐트러짐 없이 잘 맞추는 반면 아스카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후의 승리. 그런데 아스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겁한 수를 쓰려고 하죠. 수호의 바람과 구속의 바람을 써서 적을 상처 입히지 않고 상대하는 후. 닌자들로도 소용없자 아스카가 직접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후는 침착하게 아스카를 구속의 바람으로 잡아두고 옷과 방어구를 돌려봤죠. 아스카가 세피로의 공주가 되면 아름다워질 수 있기에 되고 싶다고 하자 세피로의 기둥의 진실을 아스카에게 알립니다. セフィーロの柱はたった一人であの国の平和と秩序を支えているんです。あなたがもし柱になって心迷ってしまうことがあればセフィーロは簡単に崩壊してしまうんです。 진실을 마주한 아스카는 눈동자가 흔들리고 후가 떠나려고 할 때 페리오가 파렌의 이동 요새로 침입했습니다.
페리오는 후를 데리고 탈출하고자 하며 후는 다음에 다시 만나면 차라도 같이 하자는 말을 남기고서 떠났죠. 다시 히카루의 상황으로 돌아와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프레세아가 말합니다. 소원을 기억해내라고. 검을 되살리려 한 이유를 기억해내라고. 그녀의 말에 정신 차린 히카루는 이전보다 강해진 힘을 보이며 동료들의 곁에 돌아가겠다는 강인한 마음으로 검과 갑옷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죠. 란티스는 히카루와 함께 돌아온 노바를 보게 되었고 光を殺す。 난데없는 살인 예고를 듣고 당황합니다. ごめんなさい。でも好き。光る。お前たちがどれほど強くなろうが私には勝てん。私の力の源はこのセフィーロの者どもの心なのだから。 갑자기 등장한 데보네아로 인해 우미와 후가 위험에 처했을 때 클레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죠. 클레프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탈출하게 된 둘. 이번 일로 클레프는 너무 많은 힘을 소모하게 되었고 데보네아는 아쉽게 생각하나 어차피 시간 문제. 몸을 회복하고서 깨어난 히카루는 란티스와 만나고 꽃이 가득한 정원을 보며 세피로의 사람들은 기둥이 없어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히카루에게 어머니가 주신 물건을 건네주는 란티스. 둘이 오묘한 분위기를 내고 있을 때 이글이 성을 공격해오죠. 클레프는 이전에 무리했던 몸으로 또다시 마법을 써서 성을 지켜냈으나 이후의 공격은 막기가 힘든 상태. 이글은 FTO와 GTO를 출격시키고 마법기사 셋은 마신을 불러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글은 각각의 마법을 분석하여 물은 방어보다 속도, 바람은 공격보다 방어, 불은 공격이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전략 없이 싸우는 마법기사는 이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해버립니다. 그러나 당했던 마법기사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고 후와 우미의 뒷받침으로 히카루는 이글을 상대하기 위해 나서죠. 이글은 란티스를 통해 세피로의 기둥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오토잠을 구하기 위해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결국 히카루와 검을 겨눕니다. 이글은 히카루가 이전보다 강해졌음을 느끼고 결국 무지성 돌진을 감행해 배리어를 뚫고 진입하죠. 밖이 오토잠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 데보네아는 알시오네를 통해 성에 잠입하려고 합니다. 클레프와 란티스가 데보네아의 사악한 기운을 감지, 마물이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아닌 성 내부에서 생겨난 것임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죠. 데보네아는 드디어 에메로드 공주의 왕관이 있는 방에 진입해 기둥을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セフィーロは私のもの。いえ、それは違います。 왕관에 남아있던 죽은 에메로드 공주의 힘이 데보네아를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데보네아는 힘을 잠시 잃었으나 세피로의 인간들이 마물들 덕에 큰 공포가 생겨났으니 곧 회복될 것이죠. 과거 자가트와 세피로의 기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란티스. 그는 최대의 금기를 깨고 말았다고 고백했고 악의 낙인이 찍힌다 하더라도 세피로가 멸망한다 해도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다고 했죠. しかし本当に美しいのは柱がいなくとも花が咲くそんな世界だと思う 꿈에서 과거를 본 뒤 히카루는 깨어났고 이글은 현재 성 내부에 갇혀있는 상태로 오토잠과는 잠시 휴전 중. 란티스는 이글을 찾아가 자가트와 에메로드 공주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멈출 것을 권유했으나 아직까지도 이글의 뜻은 확고했죠. 그때 마법기사와 꼬마 아이들 앞에 노바가 나타났습니다. 란티스를 좋아하는 것이냐며 그를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죠. 노바의 등장으로 아이들의 공포심이 커지자 사악한 검은 구체에서 마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카루를 보낸 뒤 마물들을 상대하는 우미와 후, 뒤이어 페리오와 라파가까지 지원을 오나 끊임없이 나오는 마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때 공포가 마물을 불러낸다는 것을 알게 된 후와 우미가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자신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들을 믿어주자 마물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사악한 구체까지 사라지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노바 또한 란티스와의 싸움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데보네아의 명령에 따라 후퇴하죠. 우미와 후는 두려움과 공포가 마모를 강하게 만드는 것임을 히카루에게 알려주고 그동안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었던 히카루는 동료에게 노바와 데보네아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다시 한번 탄탄한 우정을 확인한 셋. 그 시각 파렌을 사랑하는 아스카는 세피로의 기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정리 중이었는데 성 앞에 위치한 오토잠의 전함을 발견합니다. 후와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던 아스카는 직접 오토잠을 쫓아내기로 결심. 자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든 거대 최륜으로 전함을 공격하죠. 오토잠의 발악에도 최선을 다해 마지막 힘을 발휘해 전함을 잡아 성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탈출을 감행한 이글은 란티스와 마주치고 그 장소에 히카루까지 등장. 그들 앞엔 왕관이 있는 방이 있으며 아직 적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왕관이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죠. 이글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뛰어들고 히카루 또한 이글을 뒤쫓아 방으로 향했습니다. 살아서 나오는 자가 기둥인데 둘 다 무사히 빠져나왔죠. 기둥이 되는 것은 어느 쪽? 치제타의 타트라가 왕족의 명예를 걸고서 결투를 걸어왔습니다. 우미가 이긴다면 세피로를 포기한다고 하자 그녀들을 믿는 우미는 그 결투 신청을 받아주죠. 결투 장소는 이곳으로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미는 전력을 다하고 그녀의 강함에 타타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 우미의 공격에 타타가 추락하자 푸른 회오리를 사용해서 그녀를 구해줍니다. 다음 상대는 타트라로 치제타에서 그녀를 이긴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그녀의 무기는 리본 같은 형태이며 우미는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타트라의 공격에 우미가 추락할 뻔하자 타타는 자신도 모르게 우미를 구하죠. 이어지는 우미의 마법을 더한 공격에 타트라는 반격하지 못하고 패배하며 셋은 좋은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클레프는 기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피로를 만들고 지탱하는 것이 왜 한 사람의 마음이어야 할까? 그 소녀의 행복은 누가 지켜주는 것일까? 란티스는 자신의 형과 공주가 서로 원하는 것이 같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가트는 공주의 자유를, 공주는 자신의 소멸을, 모든 것을 기둥 혼자서 정하는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이번과 같은 비극이 또 생길 수 있어 끝내고자 하는 것이 란티스의 생각. 치제타의 왕녀들이 성으로 와 인사를 나누고 아스카도 후와 차를 마시기 위해 성으로 왔습니다. 迷惑だったかや。いいえ、嬉しいですわ。 한편 기둥의 증표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눈치챈 데보네아. 이 모래알이 모두 떨어지면 세피로가 붕괴될 것이며 그녀는 새로운 기둥이 탄생하기 전에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려 힘의 근원인 공포를 얻기 위해 노바를 보낼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히카루가 새로운 기둥이 혹시 자신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을 때 노바가 나타났죠. 그녀를 향한 잘못된 애정을 갖고 있는 노바는 이번엔 란티스를 자신이 갖겠다 말한 뒤 사라지고 란티스를 자신이 만든 이 공간에 말려들게 합니다. 과거 히카루가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마음의 외침이 강한 빛이 되어 세피로의 그림자를 드리워 생긴 것이 바로 노바. 에메로드 공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을 때 생겼던 후회, 슬픔, 자신에 대한 분노 모두가 일순간에 쌓여 세피로에 남았던 것이죠. だからノバは私のことを好きだと言ったんだ。私があの時の私が自分を許せなかったから。 노바는 히카루 마음의 일부이기에 그녀가 만든 이 공간을 깨트리면 히카루 또한 상처입게 될 것.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란티스는 선뜻 노바를 공격하지 못하고 복부에 관통상을 입게 되죠. 기둥 후보생인 둘은 클레프를 찾아가고 이글은 기둥이 된다면 세피로의 안정을 위해 이곳에 남을 것이며 죽을 때 죽더라도 전사로서 죽을 것이라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히카루는 자신이 만약 기둥이 된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세피로를 만들 생각이죠. 그녀는 자신이 기둥 후보 중 하나이며 노바가 자신의 일부임을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나타난 노바와 붙잡혀 있는 란티스. 이글의 몸은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그가 기둥이던 아니던 클레프는 오토잠 재생에 협력해주길 약속했죠. 이글은 마법기사를 죽게 둘 수 없어 동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섭니다. この船でセフィールを守ってください。最後までわがままばかりですみませんでした。 이글까지 합세하자 노바는 모두를 이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私を産んだのはヒカル。でも育ててくれたのはデボネアお母様だ。 데보네아가 히카루와 함께 있으려면 모두를 죽이라고 했던 것. 자신의 마음과 히카루의 마음이 틀리자 노바는 끼어드는 이글에게 화풀이를 하고 히카루는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란티스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깨어난 란티스는 이글로 하여금 마신을 공격하게 하여 노바의 힘이 약해진 틈에 탈출하려고 하죠. 란티스가 작전대로 탈출하자 노바는 크게 절규하고 데보네아가 나타나 자신의 일을 망쳤다며 일격의 이글을 한숨의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마법기사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새 마신이 하나의 마신으로 합쳐지죠. 합체 마신의 일격에 사라지는 레갈리아와 어머니를 계속 외쳐도 이용만 하고 버려버리는 데보네아. 노바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녀는 혼자였고 울고 있을 때 데보네아가 함께 있어주겠다고 하였죠. ごめんね。一人で寂しかったんだね。 후회나 슬픈 감정 등에서 벗어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싶다 말하는 히카루. 戻っておいで。 이로써 노바는 다시 히카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미와 후는 알시오네를 찾아가 데보네아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하고 말하려고 하자 사악한 힘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하죠. 데보네아의 위치를 말하고서 최후를 맞이하는 알시오네. 데보네아가 있다는 장소로 향해 레갈리아의 자네와 합체한 그녀와 대면하게 되는 마법기사들. 합체 마신으로 상대하나 세피로의 인간들의 공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힘의 차이를 꺾을 수가 없죠. 데보네아의 강력한 공격을 란티스가 펜던트를 이용해 한번 막아주었고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포를 걷어내며 스스로를 믿는 힘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두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레이어스의 힘이 찼고 데보네아를 꿰뚫으며 제거하는데 성공! 그리고 세피로의 새 기둥은 히카루. このセフィーロから柱をなくす。 앞으로의 세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모두가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하며 이렇게 기둥 없앨 수 있는 거면 에메로드 공주는 왜? 히카루의 소원대로 기둥은 사라지며 세피로의 그녀들을 소환한 것은 그녀들 자신이었습니다. 셋은 사랑하는 이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이번에는 정말로 후회 없이 싸웠죠. 그렇게 1년 뒤 셋은 세피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세피로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며 마법기사 레이어스 끝!